레스터 레븐슨이 전하는 삶의 지혜, 자기 사랑, 로렌스 크레인 지음, 편기욱 옮김. 반응한다는 건 비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반응하는데 저는 이것을 마음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첫 번째 측면은 감각적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무언가가 뜨겁다거나 차갑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갖고 있는 감각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의 두 번째 측면은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녹음하고 재생합니다. 이렇게 녹음하고 재생하는 과정은 마음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분별력은 마음의 세 번째 측면입니다. 분별력은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분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과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책망하는 행위들이 자신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내 자신을 원망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재빠르게 낚아채세요. 자,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한 불신, 자책, 못마땅함, 불인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조금 더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조금 더 흘려보내세요. 이 간단한 연습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종이 몇 장을 꺼내보세요. 종이 맨 위에 행복이란 단어를 적으세요. 행복이란 단어 옆에 긍정적인, 사랑하는, 성공적인, 풍요로운이라고 적으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당신은 긍정적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이면 당신은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성공한 것이고, 성공하면 풍요를 얻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기운입니다. 다만 다른 단어를 끼워 넣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종이 위에 당신이 행복을 느끼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적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즉시 당신에게 덤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을 못살게 굴라고 말합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은 자학하라고 말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었습니다. 마음은 너를 자책하라고 말합니다. 차가 고장났습니다. 자책하라고 합니다.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학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나요?
자신을 자책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반려견이 살아나고 삼촌이 살아나고 시계를 찾고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책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지게 할 뿐입니다. 여기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건 긍정적이 되자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나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촌이 죽음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상심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생기나요? 삼촌은 당신이 상심하길 바랄까요? 당신은 자신이 상심하길 원하나요? 세상의 어떤 누군가가 그걸 원하고 있나요? 여기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개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일 수 있도록 자신을 설득할 수 있나요? 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자신을 설득할 수 있나요? 돈을 좀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자신을 설득할 수 있나요?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연습하세요. 간단한 연습입니다. 마음은 항상 약속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복하려면 무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완전히 헛소리인데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것 혹은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가지면 마음은 더 많이 혹은 더 나은 것 혹은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긍정적이어야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항들을 적은 목록에서 첫 번째 것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한 연습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행복하도록 자신을 설득할 수 있나요? 조금 더, 조금만 더 긍정적이 될 것을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나요? 이제 무엇이 느껴지는지 보세요. 분명히 긍정적으로 느낄 겁니다. 간단합니다. 목록에 있는 각 항목을 한 가지씩 꺼내어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긍정적이도록 할 수 있나요?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당신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마음이 부정적인 것을 말해서 당신의 마음에 반감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마음은 부정성을 먹고 삽니다. 당신에게 덤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부정적인 기운을 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못마땅해 할 때 부정성에게 먹이를 주어 더 큰 부정성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에 대한 반감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당신의 마음에 대한 반감을 조금 더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그리고
마음을 조금 인정할 수 있나요? 긍정성은 그 어떤 것에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조금 인정해 줄 수 있나요? 마음을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그리고 조금만 더, 그리고 조금 더, 그리고 당신은 마음을 아주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나요? 이제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졌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자책할 때 마음은 시끄러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여전히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하고 있나요?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긍정적이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혹은 나는 부정적으로 자신을 괴롭힐 거야. 어떤 것이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삶은 바로 결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겠다는 결정입니다. 부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하거나 아프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결정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요?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런 겁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에고가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세요. 에고가 이제껏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에고가 한 것은 언제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라고 속삭이며 당신을 부정성에 묶어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 잠시 동안 다음의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반감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자신에 대한 반감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자신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나요?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할 수 있나요? 자신을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조금만 더 인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그리고 조금만 더, 그리고 정말로 조금만 더 자신을 인정할 수 있나요? 자, 이제 기분이 어떤가요? 이제 인정하는 느낌이 확산되는 걸 자신에게 허용하세요. 그 사랑하는 느낌, 기분 좋고 가벼운 느낌이 퍼져나가도록 할 수 있나요? 조금만 더 그 느낌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조금만 더 퍼지도록 할 수 있나요? 아주 조금만 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더 나아졌나요? 그것을 흘려버리고 발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더 낮게 느껴지나요? 그것을 흘려버리고 발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더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느낌이 어떤가요? 이제 타인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당신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당신이 타인을 못마땅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수많은 부정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친구인 마음은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알지 못합니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을 속으로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의 길에 부정적인 기운을 투사하고 그들을 조소할 줄 알 뿐입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당신이 불편해하는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그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나요? 그것이 당신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나요? 당연히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자,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혹은 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 곳으로나 빨리 가버릴 것이다. 저는 당신이 그들에 대한 반감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인정하기로 결정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곧장 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하면 당신은 나쁜 카르마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들에게 카르마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반감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인정하세요.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 너무 많은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당신이 타인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주소록을 꺼내세요. 그 주소록에는 아마도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친구는 뚱뚱해. 얘는 키가 커. 이 친구는 너무 작아.
이 친구는 돈이 많아. 이 친구는 돈이 없어. 이 친구 멍청해.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당신은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것을 자신에게 허용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반감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인정하세요. 당신을 위해 하세요. 삶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모든 비사랑 감정을 없앴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의 몸은 치유되었고 재정 상태가 나아졌고 그의 삶 전체가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답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 반감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자신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을 계속 읽고 또 읽으세요. 타인에 대한 반감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고 그들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더 사랑할수록 타인을 더 사랑할수록 더 많은 풍요로움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더 못마땅하게 여길수록 스스로를 향해 더 많은 부정성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하는 건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사랑이란 항상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신의 바이러스, 반감 혹은 불인정이라 불리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고 당신은 항상 사랑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바로 당신 눈앞에서 쾅 하고 폭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저 당신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끊기만 하면 당신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자신에게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견고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또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역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인간관계의 문제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결코 반복해서 끔찍한 관계를 갖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하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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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곧 사랑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